딸이 둘 있는데 작은 애가 지금 28살이에요. 그런데 이제 연애를 한 번이라도 할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제 연애도 안 하고 모습으로 곁에 있어요. 그래서 그것을 좀 딸을 한번 세워보고 싶어요. 왜 남의 연애 선생님이 알아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? 그렇다고 하니까. 뭐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해야지. 자녀라고 하시고 자녀의 남녀관계에 끼어들면 안 되세요. 그거는 진짜 잘 보호를 해야 남녀관계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울 수 있거든요. 근데 자녀의 남녀관계에 끼어들면 자녀가 자기 인생에 사실 우리가 남녀관계 맺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? 잘 되세요? 잘 안 되잖아요.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게 학습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. 그리고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 속도가 좀 느린 사람이 있어요. 관계, 특히 남녀관계는 성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성은 또 생명이 또 관계를 하기 때문에 진짜 자녀의 남녀관계에 함부로 막 이렇게 침해하면 안 돼요. 경계를 분명하게 두고 잘 되도록 지원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남녀관계를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. 내가 정확하게 지식 정보가 있어서 그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거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남녀관계는 이뤄야 돼. 뭐 어떤 상을 가지고 남녀관계에 간섭을 하면 그 자녀는 남녀관계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제대로 못 배워요. 그러면서 잘 안 되면 간섭한 부모 탓을 해요. 엄마 때문에 잘 안 됐다. 막 이런 얘기를 해요. 특히 자녀의 남녀관계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. 나한테 요청을 하면 그때 이제 좀 도와주고 이래야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막 가서 막 간섭을 하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서 뭐 또 우리가 축복 대신에 악담을 하잖아요. 그죠? 악담 얼마나 많이 합니까? 자녀한테.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. 그런 거 하면 애들이 남녀관계에서 잘 안 돼요. 어려워. 그래서 그거는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. 하지만 이제 남녀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거는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요. 자, 그거 해볼게요. 딸이라고요? 네, 딸한테 얘기하세요. 딸아, 해도 된다. 나도 네 아빠랑 열심히 해봤다.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. 지금 이 얘기 하니까 어떠세요? 받아들여지세요? 받아들여지세요? 안 받아들여지잖아요. 네. 남녀의 관계에 대한 어떤 상이 있는 거죠. 뭐 한 사람하고만 해야 돼요? 아니요. 네? 한 사람하고만 해서 어떻게 배워? 우리는 한 사람하고만 해갖고 잘 못 살았잖아요. 남녀관계를 학습해야 되는데 손잡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줄 알고 결혼했다가 망했잖아요. 우리 세대는 그랬잖아요. 우리 세대에 했던 남녀관계 이상한 비법을 애한테 또 전수시켜주려고 아니되옵니다. 학습을 해야 돼요. 남녀관계는 배울 게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정말 괜찮은 남자, 나하고 잘 맞는
그런 남자를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돼요.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야죠. 근데 엄마가 이런 고리타분한 세계관을 관계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는 엄마한테 이제 비밀 해야죠. 비밀. 뭐 남자친구가 있다 그러면 결혼 얘기부터 할까 아닙니까? 언제 결혼하냐? 결혼할 만한 사람이냐? 네. 조건은 어떠냐? 뭐 이거부터 됩니까 아닙니까? 저는 그런 건 아니고 네. 그러니까 애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애가 동거를 해도 괜찮다까지 놓고 예, 그런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이제 전혀 남자랑 사귀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얘기하세요. 혼자 살아도 된다. 혼자 살아도 된다. 되세요? 혼자 살아도 된다. 남자랑 같이 살든 여자끼리 살든 혼자 살든 그거는 자녀의 선택이에요.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그 관계에 대해서 응원한다는 건 어떤 태도냐? 걔가 남자랑 살든 여자랑 살든 혼자 살든 그 어떤 선택에 대해서도 오케이 할 수 있는 게 나한테 있느냐, 이게 내 이슈예요. 그건 본인 선택이니까.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애가 너무 사람도 안 사귀고 그러니까 예. 모쏠이다 보니까 혹시 너 그 동성애자냐? 네. 그렇더라도 상관없다. 네. 너의 근데- 선택이니까 그런 네. 그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. 네. 네. 그래서 너무 늑대는 것 같고 좀 애가 좀 뭐 어디에 좀 정서적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연애를 안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 본인이 그렇게 선택한 건데 선생님은 그 선택에 대해서 계속 간섭을 하시네. 지금 주어가 계속 딸이죠. 네. 그런 딸을 그 딸이 그래요.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사세요. 근데 그런 딸을 선생님이 어떻게 보느냐, 편안하게 보느냐,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, 이게 이제 주제지. 딸이 어떻게 사느냐가 여기 딸이 안 왔는데 딸 데리고 오세요. 그럼 내가 그냥 연애하게 해줄게. 왜 좋은 남자랑 연애하고 싶잖아요. 예. 예. 근데 뭐 그게 본인한테 주제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. 제가 네. 싶어. 네. 엄마는 못 도와줘요. 엄마한테 그거를 요청한 적이 없잖아요. 엄마한테 상의했어요?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연애가 잘 안 되는데 비법 좀 알려주셔. 뭐 이런 상의한 적 있어요? 아니 한 번도 없어요. 없는데 뭘? 없으면은 상의 안 한 거죠. 네. 엄마가 괜히 간섭하는 거죠. 어떤 상이 있죠. 지금 딸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상이 있죠. 있어요? 지금 이제 나이가 솔치 않게 찬 딸들을 두신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그런 딸인 분도 계시고 지금 그래요. 지금 너무 눈들이 반짝반짝 하세요. 이제 어떤 세션이 나올지 지금 반짝반짝 하시거든요. 너무 궁금하죠. 예. 이제 그런 딸이에요. 그 딸은 아무 문제 없어요. 뭐 자기한테 맞게 잘 살고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딸을 대하는 엄마가 지금 주제인 거죠. 주제를 정확하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. 여기 이제 선생님의 딸이 선생님 입맛에 맞게 살도록 소원을 들어주는 게 가족 세우기가 아니에요. 누구도 못 들어줘요. 예. 예, 선생님 이제 주제가 뭐예요? 이제 알았어요? 예. 뭐가 염려되세요? 그냥 그러다가 이제 혼자 살다가 나중에 좀 이롭게 살까봐 그런 걱정되는 것 같아요. 혹시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가 알아서 할 건데. 그 지금 다 주제가 딸로가 있거든요. 예. 선생님이 불안한 건 아닌데요? 선생님 죽어서 할 일인데 그 정도 되려면 선생님 죽어요. 딸 안 봐요.
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냥 땡겨가지고 미리 걱정하시는. 네, 선생님 주제가 뭐예요? 딸한테 무엇을 투사하고 있습니까? 제가 생각한 그 사람이 있어요. 이렇게 뭐 결혼을 하든 뭘 하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, 안정적으로.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걔가 좀 불안하게 살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저 안에 그런 불안거든요. 자신의 불안을 딸한테 투사하고 있나요?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주제인 거죠. 그럼 이게 딸의 이슈입니까? 내 이슈입니까? 딸하고 상관이 있나요? 걔는 지 운명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. 네. 엄마한테 어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아이들 운명에 들어가서 밤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관계를 악화시켜요. 애들이 진짜 필요한데 엄마한테 안 온다니까요. 그래서 자식을 관찰을 하는 거는 중요해요. 얘가 컨디션이 어떤가 관찰하면서 그걸 지원하고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. 하지만 걔 상태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는 위험해요. 관계를 해쳐요. 지도 그렇게 뭐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. 안 그래요? 사는 게 내 맘대로 돼요. 지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잘 안 돼서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. 그 시기를 걔는 지나야 되는 거거든요. 그 속에서 얘는 또 어른이 되어가는 거고 성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비법들을 또 학습하는 중인 거죠. 그 과정 없이 어떻게 애가 어른이 됩니까? 근데 그 과정을 엄마가 없애버리려고 한다면 걔는 인생에서 뭘 배워요? 지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그렇게 살다가 애로가 있을 때 이제 도와달라고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죠. 그러면 이제 엄마가 짠 하고 나타나서 엄마의 인생 노하우를 좀 알려줄 수 있죠. 근데 아이가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.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걔는 자기가 했던 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자원으로 가져갈 수 있겠냐고요. 애들이 고생을 하면 고생하는 거를 좀 지켜봐야 돼요. 가슴이 아프지만 아이들이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28이면 아직 이제 그러니까 성인기 초기예요. 30대까지는 지금 또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거의 뭐 20대는 그냥 애기고 30대까지도 성인 발달의 초기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. 더 사실 우리 30대랑 지금 30대 비교하면 우리들은 고생을 하고 이제 산 세대이기 때문에 고생을 이제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좀 철이 빨리 들지만 지금 애들은 우리만큼 고생을 하고 크진 않잖아요.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성인기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성인 발달에서 초기 발달이 되게 지연이 되고 있어요. 그걸 잘 관찰하고 정말 필요한 때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. 요청하지 않았는데 한창 열심히 지지고볶고 하는데 간섭을 해버리면 걔가 언제 어른이 되냐고요.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워야 어른이 되는데. 안 그래요? 지금 한창 이것저것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.
근데 그걸 불안하게 본다면은 불안하게 본다면 그거 아이가 그대로 다 받거든요. 내 불안은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, 내 불안을 아이한테 투사를 해서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, 가뜩이나 되는 일도 없는데 엄마가 나를 불안하게 보기까지 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. 응원해도 시원찮은 방법이, 안 그래요? 20대, 20, 30대는 아직 사회에서 그렇게 안정화 작업이 안 된 상태예요. 이렇게 저렇게 막 여러 시도를 해보지만 아직 그렇게 뿌리가 단단하게 내려지지 않은 시기거든요. 자기 인생에서. 그럼 뿌리도 약한데 부모가 자기를 불안하게 봐. 더 불안하지. 그러면은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? 불안만 투사할 텐데. 그래서 자녀를 걱정 근심하는 것은 헬링고 선생님이 2008년도에 한국에 오셨을 때 뭐라고 했냐면, 그때 우리 다 깜놀했는데, 자식을 걱정 근심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나 대신 죽으라는 말과 같다,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그래서 우리 그때 한 300명 정도 있었는데 다 깜짝 놀랐잖아요.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을 걱정 근심하는 게 무슨 의무처럼, 의무감으로 걱정 근심하잖아요. 자식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불안을 투사하는 거거든요.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시더라고요, 헬링거 선생님이. 그래서 내 불안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자녀한테 투사하시면, 그게 사실 내 주제예요. 자, 선생님 주제가 뭐예요? 알아차렸습니다. 알아차렸어요? 네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